사실 저희가 졸업하고선 회사를 고를 때 공식처럼 알고 있는 게 대형 설계사무소는 연봉을 많이 주고 아뜰리에는 연봉을 조금 준다. 뭐 약간 그런 거잖아요. 저도 진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제가 대형 설계사무소랑 아뜰리에 둘 다 다녀보지 않았으면요. 여러분이 썸네일에서 보고 온 그 이미지는 제 실제 2년차 연말 정산에 찍힌 금액이에요.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한 거죠. 연봉은 3,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금이 1,150만 원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연봉의 33%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막 SK, 현대차 이런 데를 다닌 게 아니에요.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5인 미만의 진짜 작은 설계사무소를 다녔었어요. 뭐 심지어 이렇게 보너스를 많이 준다는 걸 알고 간 것도 아니고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좀 지쳐서 퇴사를 하고 그래서 프리랜서 일을 좀 하다가 사실은 약간은 도망치듯이 들어간 거거든요. 왜냐면 건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설계 경력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간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런 욕심이 없이 들어간 설계사무소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과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을까요? 물론 운이 좋았던 건 맞긴 해요. 왜냐면 성과를 함께 나눌 마음이 있는 소장님과 회사를 같이 성장을 시킨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성과금을 받게 된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 거고 누구는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제안도 드려볼게요. 그냥 말할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사무실의 규모예요. 대형 설계사무소에서는 만약에 제가 그 성과를 이뤘다고 해도 그 성과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 성과를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구조예요. 왜냐하면 모든 업무가 분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소규모 사무실의 특성상 소장님과 아주 긴밀하게 바로 붙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어떤 성과들이 바로 사장님한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분업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본인이 도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되게 잘 되거나 뭔가 스무스하게 흘러간다고 뭔가 그런 건축주한테 칭찬을 받거나 뭐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 성과는 진짜 그 프로젝트를 담당한 직원 한 명의 성과일 가능성이 큰 거죠. 어떤 회사에 아니면 어떤 조직의 힘이라기보단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업무를 전부 다 혼자 했어요. 계획 설계에서 법규 검토, 규모 검토했고 면적표 작성했죠. 인면 디자인, 라인으로 모델링하고 그리고 또 렌더링 했죠.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게. CC 설계 쳤습니다. 건축 도면 작성, 그리고 구조, 소방, 전기, 기계, 협력업체들 같이 소통도 직접 다 했어요. 라인을 통해서 디지털 목업까지 진행하면서 구조사무실과 업무 협업을 했어요. 행정 시스템 다뤘죠. 직접 세운터 시스템을 입력했고 협의도 다녔습니다. 건축주, 시행사, 공무원 그들을 만나면서 디자인 누도를 전달하고 요청 사업들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타 회사 일들, 청소, 이사, 뭐 인사 공고 작성까지 전부 도맡아서 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업무를 제가 다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그 소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잘 모르는 부분은 정확하게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거랑 완전 별개로 영업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실무, 업무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핵심은 뭐냐면 제가 새벽 3시, 5시 뭐 밤을 새서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일들을 구조화, 모듈화, 자동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혼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업무들을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야 되느냐면 반복되는 업무를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화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해도 B 플러스만큼의 일의 결과물을 낼 수 있고 진짜로 건축학과 대학교 3학년이 해도 이 구조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따라가면 B 플러스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구조화예요. 이렇게 업무들을 구조화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회사에서 주로 창고 프로젝트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창고의 타입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일면 진입형과 다면 진입형이에요. 일면 진입은 하역 차량이 램프를 통해서 올라가서 한쪽 방향에다가 하역을 하는 시스템이고 주로 평지에 많이 계획이 됩니다. 다면 진입형은 물류가 이쪽 면, 옆면, 뒷면 이렇게 다면으로 물류 하역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보통 지형의 경사로 램프로 이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형태이고 경사형 대지에서 많이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놓고 이 두 가지 타입에 맞는 표준 코어를 만들었어요. 일면형 코어와 다면형 코어. 그러면 주어진 대지에 최대 용적률, 건폐율에 맞춰서 네모 박스를 그려놓고 코너 부분에 코어 모듈을 배치하면은 계획 설계가 바로 끝나는 거죠. 왜냐면 코어 말고 나머지 공간은 렉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가능한 그런 계획 설계였던 거죠. 그리고 면적표는 또 엑셀로 만들어놔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면적을 집어넣게 되면은 건축주 혹은 시행사가 원하는 그 특정한 면적들이 있는데 그 면적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면적표를 자동화 시켜놨어요. 마지막으로는 모델링 자동화를 또 시켰는데
창고 설계 같은 경우에는 PEB 구조를 많이 사용해요. PEB 구조라는 경량 철골 구조인데 건물의 최상층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의 하중은 줄이고 높은 층고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 형식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건 어쨌든 구조 형식이고 저희 실무자는 단면도를 그리거나 아니면 CG 렌더링 할 때 지붕의 경사 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걸 할 때마다 반복해서 이 철골 구조를 막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면 CAD에서 그 선을 그리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필요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PEB 구조 설계를 받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미지인데. 그래서 라이노와 그래스하퍼를 통해서 라인 하나만 그리면은 그 라인 위에 철골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업 시간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막 새벽까지 일할 수도 있고 밤을 새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단순히 일을 많이 한 게 아니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한 거죠. 아마 이게 제가 성과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인 것 같아요. 동일한 품질의 결과물을 누가 작업해도 나올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죠. 물론 그때 당시 때는 다른 사람이 뭔가 이런 거를 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가 너무 짜증났고 그거를 줄이지 않으면은 이 모든 전체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생존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도 일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결국 저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신입 직원을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방법들, 계획할 수 있는 CAD 블럭들, 엑셀 자료들 이런 거를 신입사원한테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해볼 수 있게 일을 맡겼어요. 처음에는 너무 단순한 일만 주다 보니까 일을 엄청 빨리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제가 알려준 내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금 폭이 넓은 업무를 주니까 그때부터 본인이 책임감도 가지면서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고 막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복해서 검토해야 되거나 헷갈리기 쉬운 법규 같은 경우엔 화이트보드를 벽에다 붙여가지고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이런 경우엔 이렇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경우엔 이런 거 검토해야 된다. 마지막에는 이 내용들을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생기다 보니까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막 제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하는 당시 때는 잘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제 제안들을 다 받아주신 어떤 그 소장님이 사실 대단한 거였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가 뭘 아냐 라고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준 동료들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요즘은 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의견 제시에 대한 자신감의 원천은 사실 저희 압도적인 모델링 실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모델링 실력을 믿고 있었거든요. 라이노랑 그래스하퍼를 잘 다루다 보니까 소장님이 원하는 디자인을 뒤에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시켜도 바로 거의 즉각적으로 모델링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었던 건 효율적인 명령어 사용과 도형의 구성 방식에 입각한 라이노 활용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케치업으로 만들기 어려운 자동차 램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직원이 맡은 일이더라도 제가 모델링을 해서 스케치업 파일로 변환해서 그 자료를 공유하기도 했고요. 2D 도면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어떤 공간감이나 아니면 단면에 대한 유효 층고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라이노 모델링을 먼저 진행해서 확실하게 검토한 후에 도면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준 건 아닌데 그런 디지털 모업을 제가 스스로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그냥 2D로 그렸을 때 오류 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돌아가서 CC 도면을 꾸리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델링을 먼저 하고선 도면을 그리는 것도 제가 모델링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인데 창고 설계는 사실 인면 디자인이라고 할 게 패턴 디자인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냥 널찍하게 한 면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메스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래스하퍼의 다양한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파라메트릭한 인면 패턴을 소장님께 제시를 했어요. 변수값들을 조정해가면서 다양하게 제시를 했죠. 그래서 너무 과하다 싶은 거는 좀 줄이고 소장님의 어떤 디자인 취향을 반영해서 디자인 알트 또한 많이 제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정도의 자신감도 없이 내가 그냥 그 회사에 취업했으니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있으면 회사에 나만의 캐릭터가 전혀 잡히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그 친구가 그 업무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제일 잘하지 라는 그런 인식이 솔직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게 없이는 사실상 어떤 고성과자로 인정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누구에게나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없고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붙잡고 싶으니까 그 더 많은 성과금을 주는 거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장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어떤 모델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자신이 매우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듣다 보면은 그래 너는 잘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뭐 건축 설계의 전부는 아닌데 라고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의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처음부터 라이노와 그래스하퍼 모델링을 잘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라이노와 그래스하퍼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학창시절 때부터 계속 정리해 나갔고 그걸 실제 실무에 적용했어도 이게 먹히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제 방식을 믿고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모델링 실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떤 라이노, 그래사퍼, 강의 같은 것들을 수강을 고민 안 하셨던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직원이 라이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모델링을 잘하더라. 나도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후기도 열심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강의를 찾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망설여지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 제가 너무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배웠으니까. 그 고민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프라인으로 배울 거냐 온라인으로 배울 거냐 거기에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 시절 때 라이노와 그래사퍼에 오프라인 과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학생들이 저를 선택했던 이유가 선생님한테 즉각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으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시간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뭐 약속 장소도 정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수강을 하지도 못하고 이런 단점들이 존재해요. 근데 반면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밀도로 수강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수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으로 듣는 강의 자체는 내가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못할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끝까지 수강을 다 못하고 끝낼까봐 아니면 내가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영원히 막혀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진전 못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단점은 빼고 장점만 결합한 게 모어메스 라이노 그래사퍼 통합 강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다는 온라인의 장점을 가지면서 카카오톡 개인 메시지로 수강생분들과 전부 다 1대1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어떤 강의를 수강한다 그래도 질문 게시판에 올라가서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것조차가 아니 뭐 카페에다 글을 남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큰 허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텍스트로 문자로 가볍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가볍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가볍게 답변을 드리고 또 그게 좀 부족한 거는 캡처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동영상이 필요하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거나 이걸 더 다 떠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줌을 통해서도 제가 질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라이노 강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건축학과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뭐 이직이나 아니면 회사 문제 여러 이슈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저도 그냥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 선후배처럼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건 제가 실제로 학생분들이랑 나눴던 카톡 내용들이에요. 뭐 다양하죠, 내용이. 연락이 많이 올 때는 뭐 진짜 많이 오기도 하고 연락이 많이 없을 때는 뭐 제가 또 먼저 연락하기도 해요. 수강하는데 뭐 어려움 없냐? 뭐 잘 듣고 있냐? 그런 식으로 제가 가끔 이렇게 안부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에서 느낄 수 없는 긴밀한 그런 소통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선배가 라이노를 알려준다라는 게 제 강의에 가장 적합한 설명인 것 같아요. 저도 이 강의를 찍을 때 그리고 저도 실제 건축 설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 자격증도 땄고 필드 위에서 한 명의 동료, 친구, 후배, 선배를 만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강의를 찍었고 실제 수강생분들을 대할 때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건축파는 되게 좁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인연이 더 큰 인연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진짜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서 뭐 학교 프로젝트 수준이 아니야 실무에서도 통하는 정도의 어떤 모델링 실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어디서 모델링 못한다는 그런 소리는 절대 안 들을 거예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커리큘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라이노 기본 명령어, 그래사퍼의 코딩 기본 개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한 예제들, 정형 건축물, 비정형 건축물, 타워 모델링, 섭디 모델링까지 전부 다 다루고 있어요. 라이노와 그래사퍼를 함께 쓰면서 실습 예제를 통해서 응용을 배우고 또 익숙해지고 뭐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전체 강의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7월 초에 제가 CG 강의까지 이 라이노 그래사퍼 통합 강의에 추가를 시키려고 해요.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이 기존에 결제했던 학생분들은 그냥 추가 결제금 없이 계속 들으실 수 있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모델링을 만드는 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프리랜서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건축주 클라이언트랑 미팅을 할 때 프레젠테이션 용도로 쓰는 정도나 아니 뭐 교수님한테 발표할 때 쓸 정도 아니면 팀원들끼리 회의를 할 때 내 디자인 아이디어를 말할 정도의 어떤 퀄리티의 CG는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제가 이 통합 강의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CG 이미지와 건축 영상을 만드는 방법이 7월 초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럼 아이디어를 그 선에서부터 만드는 과정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까지 전부 다 학습할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7월 이 업데이트와 함께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 가격은 13만 8천 원으로 제가 제공하는 어떤 가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께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강의의 특징이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1대1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학생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을 해주셔서 1대1 소통해야 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시간을 빼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정도로 양이 많아지는 날도 있더라고요. 저도 어떤 그런 소통의 퀄리티를 올리고 수요를 약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소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그 사이를 올릴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더 고품질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어떻게 보면 제 강의 퀄리티에 대한 제 자신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그냥 계속 고민만 하지 말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신감, 뭐 모델링을 잘하는 게 건축 설계에서 능사가 아니다 라고 누군가는 말할지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자신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걸 진짜 진심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수강 신청을 원하는 학생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자세한 커리큘럼 이어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